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오늘이 7월 31일 마지막 날이군요. 드디어 2018년도도 7개월이 지나가고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참 세월이 유수와 같군요. 그리고 오늘은 7월 31일이면서 각천이 이 유튜브에다가 사주풀이를 쭉 해온 것이, 물론 기초적인 것 11번의 강의가 있었고 사주 해설하는 것이 오늘 100강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격은 뭐고 국은 뭐냐, 격국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의 사주는 다른 제목으로 제가 한번 각 한 번씩 사주를 올렸습니다. 사주 해설 풀이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강의를 올렸었죠.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두 개의 사주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주풀이를 통해서 얼마나 격과 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당사자의 삶의 틀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운세는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는 어떻게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요즘 교양 강좌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그 사주 명식을 들고 어떤 해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아는 사람은 문점자, 그러니까 그 사주 주인공이 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을 살아온 것을 대비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세한 일, 퍼펙트한 일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주를 정확히 잘 본다 그래도 모르죠. 정말 신출기몰한 사주 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건대는 거의 헛소문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 사주를 가지고 간파해낼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감각이나 이렇게 뛰어나서 잘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주 글자로서 그 사람의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자마다 틀리게 설명할 수도 있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지에 도달을 했으면 하나 저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과학적인 이게 천문학인 수리과학이라고 저희가 보고 이걸 해설하는 거니까요. 거기에만 해도 굉장히 적중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재벌분의 사주죠. 이분 사주를 보면 격은 뭐고 국은 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연찮게 명심보감을 보다가 보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복을 타고나야 된다는 것이고 보통 부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지런해야 뭘 이루죠. 오늘 소개하는 우리 이 재벌 말하자면 정주영 회장님은 사람은 누구나 다가 좋았던 점도 있고 나빴던 점도 있죠. 다 좋으면 그 사람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근데 이분은 뭡니까? 이분이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뭐 제가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적어도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는데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죠. 예. 뒤에서 뒷받침되는 그 경제인들 내지는 기라성 같은 다 어떤 분야에서든 정말 그 성실근면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참 사심 없이 했던 그런 참 유능한 인물이 많이 있었죠. 예. 그게 국운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나라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독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물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리더죠. 예. 리더가 잘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분의 사주를 잠깐 한번 잠깐이 아니라 두 개의 사주를 예를 들어서 제가 격국을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이 100번째 강의가 돼서 조금 남다르게 의미를 부여해 본다는 뜻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의 사주를 한번 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사주는 식신격이죠. 근데 이 식신은 비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 같은 식신이 길성에 해당되죠. 예, 먹고 사는 문제, 즉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식신은 길신이기 때문에 길성을 자체적으로 길성이기 때문에 생조를 받아야 성격이 됩니다. 이게 성격이 됐어요. 이 말이세요. 바로 옆에 비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잘 보시면 식신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비견이 어디에 있냐도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네. 제일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월간에서 금생수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 발 더 나가서 살펴보면 시지의 축토가 토생금 금생수, 그러니까 정인이 비견을 돕고 비견이 식신을 돕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식신이 굉장히 힘이 강하죠. 이 말이세요. 이 토에서 여기서 보실까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갖는 식신이 강해진 이 식신이 다시 이것이 수생목으로 올라가서 목을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론적인 각천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사주 해설법을 보면 정제는 식신보다는 상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이 훨씬 더 제대로 봤습니다. 그렇죠? 전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 봤습니다. 근데 이 여론이 어떻게 이 정 회장님이 이렇게 돈이 많을까요? 식신이 정제를 돕는 것은 양에서 음을 돕는 거기 때문에 100% 완벽한 생존을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식신이 어떤 형태를 취했나 여러분 잘 보시면 되세요. 해묘미 합을 한 겁니다. 이게 반합을 했죠. 말했어요. 각천 간법을 잘 들여다 보시려면 세 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알아라 그랬어요. 첫째, 천문학이다. 천문학이다.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드렸죠. 해가
음인데 왜 양으로 씁니까? 이 말이죠. 그게 어떤 게 숨어 있습니까? 해수는 분명히 음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렇죠. 음수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수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간인 무엇이에요? 이게 다 간이 천간이 전부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세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게 논거가 돼서 이 명리학 자체는 천문학이라는 거예요. 왜 음수로 있는데 이 고유의 성질만 가지고 따지면 될 텐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사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음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병화, 경금, 무토스러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구분하게 되고 이 한문은 청문학이라. 그 다음에 월지를 왜 중요시? 월지를 가지고 뭐를 따지느냐? 이건 계절학인 것입니다.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는 것이죠. 예, 그 말입니다. 학문의 근거를 이 해수가 그냥 있어서 이렇게 간 게 아니죠. 이 말이세요.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술에서 수생목을 합으로 해묘미 합을 하면서 이 을목을 밀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합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따지는데요. 삼합의 해묘미는 누가 발생하나요? 을목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간목이 올라오지 않아요. 해묘미에 누가 목이 천간에 올라오는 목이 누가 힘을 받아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까? 그럼 왜 을목이 올라오느냐? 묘조에서 태어나온 간목이 와서 간묘라는 육식갑자는 없어요. 이 말이세요. 그 원리만 봐도 답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사유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예. 사유축이라는 삼합이 들어오면 뭐가 작동하느냐? 신금이 작동하면 천간 신금이.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절대로 간과해서 그거 원리지 않습니까? 사유축에 유금에서 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글자가 어떤 거죠? 신금입니다. 그 경금이 경유라는 육식갑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분의 사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 경신금 일주는 이 경금은 고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간목이 정화를 생을해서 그 정화가 경금을 녹여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제품이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제품을 만들겠습니까? 이 경금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사람입니다. 제대로 재련이 된 쓸모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세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행 회장님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쓸모가 많은 분이셨습니까? 명리학적 사주적인 근거에서 보면은 그분이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 개인 사생활이나 어떤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분이 보면 저 이북 고향이 이북이신 분이 주위의 형제들을 전부 남하를 시켜서 수많은 회사들을 만들어서 다 분가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대단히 통이 크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있다고 남 다 죽니까? 졸부들은 훨씬 더 인색하고 쓸 줄 모르죠. 그러나 이분은 자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물론 이분이 해서 다 해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죠. 많은 인재들이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제게 일어나서 대한민국 부강해졌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정영주영 회장님이라고 봅니다. 두 번 그분 말고 또 있죠. 예,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렇죠? 많은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품목에 따라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리더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라 국운이 활짝 꽃을 피운 거예요. 물론 급속한 산업사회가 발전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 폐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급속한 발전 뒤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게 돼 있다. 또 희생자도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냉철하게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사주 가지고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이 목이 해묘미 합을 하는 이 목과 그냥 이렇게 거는 건 이거는 이분의 사주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재관쌍미 격이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얼마나 절묘하게 잘 앉아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생도,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길이 괜찮다. 저렇게 생으로 간 사주들은 다 좋다. 이렇지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주도 많아요. 근데 이 물체상으로 보면 경신금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토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주가 강하지 않으면 이 정화가 양쪽에 붙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주가 돼버리죠. 내가 약해버리면 관이 와서 나를 재련을 했는데 내가 이 일간이 약해버리면 이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경진금으로 딱 퍼지고 토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또 이 불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해묘미 울목으로 가서 목생화를 했어요. 강하게 받은 겁니다. 책에는 고서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정화가 간목의 도움을 받아서 경금을 재련해야 된다. 그런 형태의 사주가 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구도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단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경금이 힘이 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오행이 아주 이상적으로 잘 앉아 있습니다. 목이 2개, 화도 2개, 금도 2개, 축이 하나, 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재가 강합니까? 이 을목이 강합니까? 경금이 강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법을 이용을 해야 되나요? 그때 소위 말하는 왕상효수사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저는 이 을목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합니다. 이게. 여기도 같은 근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같은 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경신금은 양이니까 무조건 을목보다 강합니까? 그거는 그런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밑에서 차곡차곡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목어가. 그리고 해묘미 국을 이루는 거죠. 이게 제국입니다. 격과 국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식신격에서 비견이 생을 해서 성격은 됐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격국 자체가 아예 상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주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목생화를 가서 참 수생목이지만 요게 합을 함으로써 을목이 올라오는 겁니다. 삼합이 4개 중에 양의 삼합과 음의 삼합이 있어요. 해묘미 사유축은 음의 삼합입니다. 주축이. 신자진 인호수는 불의 삼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힘이 클 수 있죠. 왜? 그게 양의 삼합이고 이건 음의 삼합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힘의 크기로 보면 당연히 물과 불의 크기가 더 크죠. 삼합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다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는 수생목, 목으로 이렇게 삼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놈이 큽니다. 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때 이 경금이 토생금을 받아서 강했기 때문에 이 목국이 제국이지만 이 목국이 국을 이루고 불을 도와줘서 이 불이 경금을 말하자면 재련해서 어떤 한 물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 사주를 이렇게 안 읽었다면 무슨 사주 해석을 하겠습니까? 격국을 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이 사람 식신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저는 이 사람 젊은 사람이 쌀장사했나? 정축이 관이 100% 앉아서 자식이 앉았으니까 이 양반의 아들 하나 교통사고
백호살 때문에 아들 하나 죽었겠네. 이렇게 백이 얘기 다 하겠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넓은 국에 여기 글자 한자에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묘 삼합은 그 힘이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을목을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사주 구조가 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복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주에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운이 보십시오. 여기서 을목이 받는 힘과 경금이 앉아있는 형태의 힘을 빌리면 분명히 저는 을목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운의 입장에서 보면 유금이 돌아서 신금이 돌아서 그렇죠? 이런 운에는 본인의 금이 강해지기도 하고 유금이 와서 유금이 저게 천간에 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일간이 경신이기 때문에 이런 운에 토생금 이거는 어릴 때는 토생금 합니다. 그렇죠? 요때 들어올 때 잘 보십시오. 이분 공부를 해요 못해요? 요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요런 나이 요 시절에 이분이 공부 못합니다. 첫째 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편인으로 들어와서 공부가 탁해서 공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대체로 청탁의 운을 안 보세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고소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안 봅니까? 제가 보니까 청탁을 몰라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원리가 무엇을 가지고 청탁이 났고 했더니 어떤 책자를 제가 봤더니 뭐 오행이 충이 되면 청탁이 되고 형이 되면 청탁이 되고 그런 게 논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밝혀놓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어느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이상한지 맞는지는 저는 그걸 이상하게 봤지만 그분은 그걸 맞다고 봤겠죠. 당연히. 월령 무슨 영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지장간에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사주 차고 들어온 지장간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이걸 형성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토로 치고 여기도 토로 치고 여기는 또 계수 물로 치고 이건 신금 다 쳐야 됩니까? 이 축토 속에는 이러한 기운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월률 분야 장간이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월률 분야 장간표가 뭡니까 그게? 이 축달에는 한 달의 기간 동안에 기토가 지배하는 기간, 계수가 지배하는 기간, 신금이 지배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정작고 오행의 분류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거는 빼야죠. 그러면 이 축월에 이러한 기운이 지배하는 기간이 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것대로 계산하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계산합니까? 그 기운을 두 번씩이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는 경금이 지배하는 기간, 임수가 지배하는 기간, 무토가 지배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놔놓고 금은 금대로 놔놓고 여기 금을 또 치고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월지에 있는 거는 곱하기 1을 하더라고요. 그런 수학 공식으로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저는 안 맞다고 단정합니다. 사주 그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수학 계산대로 풀어가 사주 맞는 거 갖고 오십시오. 어쨌든 이 사주는 전체 구도가 그렇게 잘 갔으면서도 운도 잘 갑니다. 이게 그렇죠? 기운을 적절히 배분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어린 시기에 찬 기운으로 수가 강해져서 식신 기운으로 가는 겁니다. 금생수 하니까요. 이 추운 달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대운까지 그렇게 가요. 이 말이죠. 21대운까지. 그럼 여기서
미오사로 드디어 발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 말. 그래서 이때는 이분은 이 행세를 하게 되고 우리는 격국을 자꾸 하나로 국한시키려고 그럽니다. 아, 이분은 제국이 되는 거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제국만 합니까? 흘러가면서 자꾸 이쪽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쌀장사 하다가 조선 자동차 철강업에 뛰어듭니다. 그렇죠. 쇠로 뭐를 만드는 일을 해요. 이분은.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살도 자세히 놓고 보시라고.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때 가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예.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변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나이 시기적으로도 결국은 그런 형태로 쫓아가지는 겁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격국을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금체가 식신이니까 식신이 성격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한 비견이 옆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와 이쪽에 옆에 있을 때 또 다르잖아요. 예. 가장 이상적인 자세 금생수를 합니다. 이 말이세요. 그것도 토생금을 받은 강한 금이 금생수로 밀어주고 이걸 받은 해가 해묘미 합을 하면서 을목을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천간에 온다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 말입니다. 뭐가? 돈이 나타난다 이 말이 천간에. 그럼 이 양반 성격은 뭐냐? 잘 보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식신, 정제, 정관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정직하고 신용을 본의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많은 일화가 있지, 그렇죠? 너무 정직하게 해서 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 양반 돈 저렇게 버느라고 뭐 얼렁뚱땅 뭐 남의 등도 치고 거짓말도 했겠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정작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굉장히 쓸모가 많은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왜? 정화가 양쪽에 재련했으니까요. 예. 그때 이 일간이 약하면 소용없습니다. 왜? 자기 기능이 없어져. 그럼 무능한 사람이 되죠. 불이 양쪽에 달라드는데 이 말이에요. 사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엄밀히 따지면 이분은 재관쌍미격입니다. 식신생제격이 아니고 여기에 식신생제격이 되려면 여기 편제가 와야 합니다. 식신은 편제를 생각하지만 이 식신은 다르게도 해묘미 을목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요런 걸 우리가 자자생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않으면 다른데 천간에서 그 오행이 떠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을 합해서 수생목을 밀어 올리니까 해묘미에는 무조건 을목이 힘을 씁니다. 절대로 간목은 힘을 잘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분 사주를 국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국기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양반은 경신금에서 국을 형성했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길성이었기 때문에 합해서 돌아 올라가는 게 이게 좋은 형상으로 앉았습니다. 즉 희의 작용을 했고 기의 작용을 한 겁니다. 이게 사주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한 분의 사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입니다. 이분도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주죠. 예. 오늘은 그걸 제가 밝히겠습니다. 정몽준 씨입니다. 예. 현대중공업 사장 회장 사주입니다. 이게. 자, 이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으로 한번 격국으로 한번 사주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기토 사화 화생토였습니다. 그렇죠? 비견을 가지고 있고 사화가 화생토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토는 죄송하지만 이 축토에 뿌리를 내립니다. 각처는 어떤 일간에 대한 근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러냐? 이 일간이 지지에 근원을 못 차면 정신력이 약합니다. 첫째, 약해요. 강하지를 못합니다. 의지력이 약해요. 이 말이에요. 약간 비켜나서 합을 해서 사축으로 갔지만 그래도 이 사주는 축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
기토가 사와 정인이 있으면 이거를 생을 근으로 보더라고요. 근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왜? 각 천은 어떤 사주 명식이 오면은 그 주인공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짚을 걸 다 짚어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어떤 장래를 정확히 밝혀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공부가 정말 내가 하는 이론이 맞느냐, 사주에서 오행의 성소 생조를 하거나 그걸 하거나 서로 합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임상에 들어맞느냐 이 말이죠.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그에 대한 정답은 본인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 또 한국 사람들 특히 마음이 좋아가지고 약간 틀려도 체면 깎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안 맞는다 소리 안 해요.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럼 사주를 이렇게 이 명식을 풀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 그러는지 안 틀리다 그러는지 몰라요. 그거를 유도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를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꼭 그거를 시행해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고 찾아왔느냐? 대부분이 소개입니다. 뭐 어느 분이 선생님 유명하시다 그러죠. 저 유명한 거 없다. 그 말이세요. 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운세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조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옛말에 선무당 직구석 마운단 말이지 않습니까? 사주 누가 와서 아무렇게 물어도 오케이 해라 하지 마라, 부정적이거나 정경적으로 답을 해도 50%는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자, 이분 사주를 한번 볼까요? 토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뿌리를 내리고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동합이라고 그러세요. 예. 같이 나란히 있는 것 이 말이세요. 지지에 나란히 있는 것을 우리가 더 동합이라고 그래요. 동합도 거리가 떨어지느냐, 또 격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생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힘을 제하게 해줄 때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예. 식신이 아까 이 사주 식신의 생존을 받으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쪽 사주에서 보면요, 이쪽 사주에 식신의 생존을 받으려 그러면 여기서 정제가 참 식신을 이 사주가 아닙니다. 예. 잠깐만요. 이 사주입니다. 이 식신의 생존을 받으려 그러면 바로 옆에서 받는 것과 저 위에서 있는 것과 여위에서 있는 것과 여위에서 있는 것과 여위에서 있는 것 위치적으로 다 틀리세요. 얼마나 강하게 힘을 제대로 받느냐. 제대로 잘 받아야 격이 상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크기가 작동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죠. 이 격이 잘 이루어지느냐 잘 못 이루어지냐 이 말이세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나 어디서 이 신금은 예를 들어 없고 유금이 와서 생을 했다. 그것과 여기서 신금이 생을 했다. 이거 다르죠. 또 뒤에 토가 달려서 토생금을 해주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거를 이름을 짓기를 식신이 잘 되려 그러면 비견이 가야 되는데 비견이 도우는 걸 요놈이 뭐라 그러세요? 요걸 자꾸 용신이라 그러세요. 이게 왜 용신이 됩니까? 이건 뭐죠? 희신입니다. 희신. 예. 사주의 형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성격이 되게 만들어주는 형태, 이게 희신입니다. 그냥 어떻게 용신이 됩니까? 왜? 용신은 어떻게 격용신은 식신입니다. 여기서 그 말이죠. 또 그러고 요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등을 떠밀어서 왔어. 그렇죠? 이미 토가 토생금을 해서 강하게 밀어줬잖아요. 이 말이세요. 그럼 그 위에서 봤더니 그 전 단계에서는 어디 됐습니까? 화생토로 또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형태가 좋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이렇게 생으로 막 그러면 다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생살이가 순조롭다는 정도입니다. 그게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간다는 것이지,
저렇게 생으로 앉아있는 사주라고 무조건 그 사주가 괜찮다고 본다. 좋다.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런 사주도 많습니다. 생을 다 받아도. 어떻게 위치한 자리고 천간에 뭐가 어떻게 앉아있고 하는 그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분은 그래서 격국을 멋지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격국을 가지고 뭐를 판단해? 그리고 또 이게 청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뭐를 판단한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질,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상격으로 사는구나. 좋게 인생살이를 살아가는구나. 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 말이 되고, 그 다음 중격은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게 다 격에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격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면, 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보는 데는 대부죠. 하늘에서 복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앉아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물주는 한 인간에게 오복은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주의 구성상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주에서 진즉에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주 명식을 과요불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을경간합한 것은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돈이기도 하고 누구세요? 육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보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축이 관이 100호로 앉아 있으니까 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많은 분이셨지만 이 정축 100호로 가고 하는 게 이게 관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예. 제일 맞자제분을 읽습니다. 예. 이게 사주의 원리입니다. 그럼 운이 가는 걸 봤더니 신유술 운에는 조금 힘드셨지만 사오미 운에는 활짝 핍니다. 왜 그러세요? 이 추운 달에 불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예. 불운이 왔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지 않냐고요. 물론 이런 달에서 임수가 왔을 때는 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가 완벽하게 계속 좋은 것으로만 계속 평생을 가는 것은 없어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국입니다. 격국론에서 국에 해당됩니다. 국은 격보다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해묘미 을목의 이 거창한 힘을 만약에 경금이 작았다. 경금이 힘이 약했다. 이 경금이. 그러면 돈 때문에 절절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착안이 되고 용신 보는 법을 다 아우러 봤더니 이 학문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가 뭐냐? 중화입니다. 중화는 누구와 누구를 중화를 하느냐 이 말이세요. 자, 사주 보는 봉식에 보는 그 감명법에 보면 소위 말하는 용신법을 만들어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억부법이다, 조호법이다, 병약법이다, 통관법이다 그랬어요. 그 네 가지를 합쳐서 놓고 개괄적인 이야기로 단어만 풀이를 해봐도 이 명리학 자체는 중화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힘이 체와 용이 균형을 이룰 때가 가장 운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답이 딱 돌아버렸어요. 그게 이 사주 명식에 아주 튼튼하게 잘 앉아 있으면 웬만한 대운이나 세운이 와서 여기를 눌러도 이 명식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주를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해 놨느냐? 고서에는 본명성은 제일이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천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인에 관련돼서 여기가 접해서 얘기한 건 한 번도 틀린 일 없습니다. 감명 자체가 어거다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요즘 부쩍 왜 이런 간법을 자꾸 유튜브에다 올리느냐 하면, 그렇다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주를 제일 잘 본다? 제 간법은 틀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가 많으세요. 그 원리는 고서에 있습니다. 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서 사주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사주의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운이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세상 살아가는 재물복은 어떻고 자식복은 어떻고 배우자 운은 어떻고 육친 각자에 관련 부모들은 어땠고 살아가는 형태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이 사주 목적이 달성되고 우리 감명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 역학계가 모습을 안 드러내시지만 숨은 고수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도 혹시 제 강의를 보시고 또 사주 풀어가는 방법을 보시고 저 친구가 참 사주 푸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 내지는 정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같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도 사실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자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드리고 몇 번 찾아가 봤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제가 한 가지 있다고 그러죠. 그 유명한 조선 고려 청자가 전수가 안 됩니다. 이 사주 이런 것들 제가 풀어서 이렇게 풀어놓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비법이고 기법입니까? 기초 공부를 잘 해가지고 통변하는 능력이 다 나름 뭐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지도 못해요. 조금 더 안다 이것뿐이죠. 자기가 사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본다 그런 사람을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 제 사주 정확히 못 맞췄습니다. 삶의 형태를 어떤 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격국을 보고 안다. 꼭 명심하시고 성격이 되고 성격이 안 되고 청하고 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격국을 잘 이루어줘야 되고 그것이 세운과 대운과 세운을 가면서 어떤 때는 어떤 운이 되고 어떤 때는 희가 되고 어떤 때는 기가 되고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고 가장 그래도 주위 분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이유가 운을 보는 겁니다. 대운을 봤더니 언제쯤 운은 좋네요. 언제쯤 운은 나쁘게 되겠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됩니다. 그 세밀하게 시간상으로 안 못 봐서 그렇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보는 원칙과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말이세요. 자, 얘기가 조금 길어서 시간이 지났지만 나머지 사주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왜 특이하냐? 이 사주도 특이합니다. 예, 두 부자가 정말로 사주를 잘 차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형태냐? 아까 기토, 축토가 불리고 화생토하고 있습니다. 자, 사주 팔자 8글자 중에서 이거는 기토는 비견을 이루고 동합을 이루는 것이고 축토는 근을 달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사화가 화생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일간이 강하다는 것이죠. 결국 일간은 체가 강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의 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사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주 굉장히 절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절묘합니다. 자, 여기서 해묘입니다. 원래 여기서는 해묘를 않고 을목이 올라갔으면 이 을목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해묘로 합을 하지 않아서 해묘미의 을목, 아까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해묘미의 을목이 천간으로 올라갔죠. 이분은 해묘미의 이 국입니다. 을목으로 이리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천간에 있는 임수가 만약에 이리 올라갔다고 가정이 되면 이거는 그냥 정제가 정제격으로 단순한 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분은 해묘미로 국으로 올라갔어. 그렇죠? 자, 아까 우리 또 정주영 회장님 사주에서는 해묘미 정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쳐서 돈으로 변지돼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건 관으로 올라갔어요. 무슨 관? 평관 7살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생존을 해서는 되지 않죠. 이 말이세요. 정제는 단순히 생존을 하는 길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관은 엄청난 흉성을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자체의 기운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존의 성질이 이 말이세요. 그럼 이 사주만 봐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분도 성격이 까칠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으니까요. 삼합으로 을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말입니다. 옛 도서에는 시상 평관일 귀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평관이 여기 있으니까 시상 평관일 귀격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요. 왜? 천간의 평관이라는 십성이 천간 저 시간에 하나만 딱 떠 있으면은 그거는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왜? 모든 것은 근을 가지고 있고 생조를 받아야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오행은. 근데 공교롭게도 이 평관은 우리가 기운을 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평관은 흉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성은 힘을 제해야 돼요. 이게 제하는 게 없으면 이 평관에 기고만장한 그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사주가 진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합을 해서 올라간 이 을목을, 그러니까 평관 국을 식신이 국으로 돼서 이걸 제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사유축, 누가 삼합에서 얘기했죠, 제가. 사유축은 누가 천간에 올라옵니까? 천간 신금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유, 제왕지에서 올라오는, 천간에 올라오는 글자를 보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신금이 올라옴으로써 이 신금은 저 을목을 제압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국이 아니고 단순한 신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압을 하면 제압을 못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밖에 못해요. 왜? 힘이 균형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정할 때 오행의 힘의 균형, 제가 어제 그저께는 개수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행의 개수까지도 얘기한다. 십성이 편인이 나쁜 놈인데 편인이 2개가 있으면 편인을 제해주는 편제가 2개 있어야 그 완벽한 성격이 돼서 그 격이 상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격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길성과 흉성으로 나눠서 생조하고 제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어야지 사주를 제대로 감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해묘음이 을목으로 올라간 이 을목을 만약에 단순 신금이 그냥 쳤다. 안 돼요. 어떻게 쳤습니까? 사유축에 근을 두고 이리 올라가서 이걸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저 평관의 나쁜 근성 기질을 딱 누르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격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평관국으로 하는 겁니다. 식신제살국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가 끝내주는 사주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사주 중에서 가장 형세를 이 모양을 아름답게 앉힌 사주라고 저는 보습니다. 물론 이보다가 더 훨씬 좋은 사주가 있을 수 있겠죠. 이분의 실물을 살아오신 분, 아까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제가 천간에 떠서 경제력, 소위 말해서 돈을 제일 중시하는 운으로 발달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좋은 사주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 관. 자기 명예를 세상에 드날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영만 피파 부회장 오래 했죠. 정말 물론 부모 덕이지만 부모 덕도 있고 본인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주의 본명은 격국이 기가 막히게 잘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국입니다. 국. 평관 국이 되고 식신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입니다. 그렇죠?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것도 역시 이 사화 기토 충미가 이렇게 기토가 축에 뿌리를 달고 근을 달고 사 화생토했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묘하게 잘 앉아 있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토의 힘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해묘미의 을목의 기운과 그 다음에 사유축의 금의 힘과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강하냐? 왜? 그 강약이 조절이 돼야 사주의 운세를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게. 누가 더 세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고는 편관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 논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자,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 을목은 축토에 자연적으로 어느 주에 있든 월주가 연주가 됐든 월주가 됐든 일주가 됐든 시주가 됐든 을이 축토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을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힘도 강합니다. 이게 그렇죠. 왜? 내가 살아갈 여건이 구축이 다 돼 있죠. 여기는 목에 살아가려 그러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흙이 있어야 돼, 그죠? 거기 물이 있어야 돼 이 말이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잘 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병화가 있어야 돼 이 말이죠. 이런 원칙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 멋지게 앉아 있는 국으로 돼 있고 제압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기토와 이 편관국과 비견 참 식신이 제사를 하는 형태가 힘의 균형을 잘 보면 답이 들어옵니다. 이 말이에요. 이 5대운, 4대운. 자, 약할 때는 분명히 제가 편관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이 신유술로 와서 금의 작동을 강하게 해서 요거를 눌러줍니다. 이 말이세요. 이게 저 강력한 삼합을 차고 올라간 저거는 눌러줍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신금이 을목을 강하게 치러는 못 가죠. 예, 중간에 기토가 있어서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밑에 신유술 운에서보다는 그때 술대운, 유대운에 밑에 지지에 오니까 묘유충하고 저게 신토가 이건 작동을 하지만 여기를 치니까 합을 깨는 거죠. 요 대운에서 썩 좋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식신국이 되어 있는데 상관이 청하기 탁합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때는 그렇게 발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미대운이 오면 해묘미로 굉장히 강력하게 발동이 됩니다. 요게 왜? 이 신금이 살아나거든요. 그죠? 해묘미 삼합을 완전 밝게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이때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 관을 강하게 밀어 올리니까 제가 보건데 이분은 관직도 되지만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뭐보다가 돈보다가는 이 말이세요. 즉 관은 제 힘을 뽑아가잖아. 이렇게 빼가죠. 이 말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준 씨는 굉장히 명예와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정주영 회장님은 재를 근간으로 사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제국이죠. 예, 이분은 관국입니다. 이 말이죠. 뭐를 추구하는지를 이걸 보고 아는 거거든요. 예, 이분은 엄청 상격, 체도 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인 편관도 강하고, 이 편관을 제어해주는 식신도 강하고 이 말이죠.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면서 형성된 국이냐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격과 국을 구분해야 되고 격국을 해석할 줄 모르는 사주는 엉터리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이 사주 자체는 이 사주 자체 하나의 국인 것입니다. 식신 제살국입니다. 이게. 그 다음 정중 회장님은
재관쌍미 격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관쌍미가 있으니까 재와 관을 같이 봤으니까 두 가지의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세요. 그리고 그 사주 자체를 보면 굉장히 쓸모 있는 쓰임새가 많아지는 아주 구성도가 뛰어난 사주다 이 말이세요. 이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사주를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상격으로 살아가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세의 흐름을 봐서는 약간의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리 본명성이 잘 구성이 돼 있어도 이 대운이나 세운을 쫓아가면서는 그런 유운에서 고저장단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적당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격이냐 파격이냐, 청하게 앉아있냐 탁하게 앉아있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장황한 설명이었지만 격과 국의 차이와 그게 일어나는 형태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특강, 백강에서 조금 저런 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같은 공부지만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붙여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